안녕하세요. 고등물리화학 가이드 강의 8-3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원자 분자의 일종인 콘주게이션 계를 다룰 수 있는 근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주게이션 계라고 하면요. 단일결합과 이중결합 혹은 삼중결합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계를 이야기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1,3-뷰타다이엔 같은 애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잘 알려져 있는 것으로 벤젠, 이런 애들이 컨주게이션 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 컨주게이션 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분자 오비탈 이론을 이용을 해서 오비탈을 쭉 얻어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오비탈을 얻어냈을 때 우리가 빛을 가해서 가장 긴 파장으로 들뜨게 만들 수 있는 전위는 보통 전자가 차 있는 것들의 마지막 준위와 그리고 그 다음 준위 사이의 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가장 높이 차 있는 애를 우리가 호모라고 보통 부르고요. 가장 낮게 차 있는 애를 가장 낮게 비어 있는 애를 루모라고 부릅니다. 호모는 highest occupied molecular orbital의 줄임말이고요. 루모는 lowest unoccupied molecular orbital의 줄임말입니다. 자, 이 호모 루모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전자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양자역학 상태와 그 다음 상태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 전자전이가 됩니다. 즉 오비탈에서 하나의 전자가 다른 오비탈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다원자 분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항기호와 같이 이 여러 가지 양자역학 상태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각각이 대응되는 전자 배치를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기도 또 다른 전자 배치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 배치 예를 들어서 1, 전자 배치 2가 있을 때 전자 배치 1과 전자 배치 2를 비교를 해봤더니 오비탈 하나에서 전자가 없어지고 다른 오비탈이 하나가 생겼다 라고 한다면 이게 이 오비탈에서 저 오비탈로 전자가 옮겨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의 1번 전자 배치가 3개의 전위가 있고 1, 2, 3 이렇게 준위가 있고 1에 2개가 차 있는데 요 전자 배치 2를 봤더니 1, 2, 3에서 1에 차 있고 2에 차 있는 이런 전자 배치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마치 요 전자 전위를 1에 있는 전자 하나가 2번 상태로 올라가는 변환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요 1번 상태가 호모에 해당을 할 거고 2번 상태가 루모에 해당을 할 거고요. 이 호모와 루모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컨주게이션 계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려고 보니까 재미있는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컨주게이션 계의 경우에는 이 호모와 루모가 항상 파이 오비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양자역학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수업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컨주게이션 계를 다룰 수 있는 중요한 근사가 있습니다. 파이 전자 근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사법이라고 할까요? 근사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뭐냐면 시그마 전자들은 뼈대를 이루고 파이 전자들이 그 위에서 움직이면서 이 시그마 전자가 만들어내는 포텐셜에 반응해서 여러 가지 몰러큘러 오비탈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텐 같은 애를 한번 찾아보죠. 에텐. 네. 에텐 같은 경우는 C2H4고요.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됐을 때 시그마 전자라고 하게 되면은 요거, 그리고 요 중에 하나, 그리고 요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요 하나 남는 이중결합은 이렇게 두 개의 p 오비탈이 서로 결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랬을 때 요 시그마 결합들은 전부 다 뼈대를 이루고 그냥 그 위에 존재를 하고요. 요거에 의해서
파이 전자가 그 위에서 왔다 갔다 한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그마 전자는 더 이상 계산할 필요 없고 이 파이 전자를 이루는 애들만 우리가 계산에 참여시키면 됩니다. 그게 이 경우에는 이제 EPZ, EPZ 두 탄소에 있는 EPZ 전자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시도 함수를 이렇게 우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G1, 4, EPZ1 1번 탄소의 EPZ 그 다음에 2번 탄소의 EPZ를 잡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걸 또 이제 에너지 최소화를 하죠. 변분법 계속 쓰고 있습니다. 에너지 최소화를 하고 나면 이제 나오게 되는 방정식이 이런 형태를 띱니다. H21 빼기 ES21 H22 빼기 ES22는 빵. 이런 행렬식 방정식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H와 S에 대해서는 앞에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겹침 적분 그리고 쿨롱 적분.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쿨롱 적분에 해당을 하고 요거는 겹침 적분이죠. 그리고 요 녀석은 이제 교환 적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풀면 되는데요. 이 쿨롱 적분, 교환 적분, 겹침 적분을 일일이 다 계산을 하는 게 너무 번거롭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가정을 넣게 됩니다. 자,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H11, ES11, H12, ES12, H21, ES21, H22, ES22의 행렬식은 빵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가정을 어떤 가정을 세울 거냐? 1번 가정은 겹침 적분입니다. 자, 겹침 적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만약에 두 개가 같으면 1이고 다르면 0입니다. 네, I랑 J는 다르다. 자, 무슨 얘기냐? 서로 예를 들어서 에텐의 경우라면요. 우리가 이런 이제 시그마 결합이 있을 거고 이 위에 지금 PZ 오비탈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겹침 적분을 계산을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요 SIJ라는 것이 정의가 어떻게 됐었죠? I 스타 J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그거는 정규화 조건에 의해서 무조건 1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빵이 되는 거는 얘랑 얘랑은 충분히 멀리 있어서 서로 겹침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가정은요. 그러니까 사실은 매우 작은 값일 겁니다. 1보다 작은 어떤 값이 될 건데 그걸 그냥 0이라고 놓으면 계산이 편해지더라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쿨롱 적분. 쿨롱 적분은 뭐예요? 저 H라는 놈에서 밑에 지수가 같을 때 두 개가 얘가 어떤 알파라고 하는 값이 됩니다. HII의 정의는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해밀토니안을 넣어가지고 해밀토니안의 기대치, 기대값이 된다고 했었죠. 그 기대값을 알파라고 하는 상수로 우리가 넣을 수 있다는 거고요. 3번은 이제 교환 적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합니다. 교환 적분이 HIJ는요. 베타인데 얘는 언제냐면 여기 I랑 J랑 다를 때 이때 이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이웃일 때만 I와 J가 일 때만 이 교환 적분이 베타라고 하는 값을 갖고 그게 아니라면 0을 갖게 됩니다. 자, 얘는요. 이렇게 생긴 건데요. 해밀토니안, 사이, J, 디타우. 자, 해밀토니안을 걸어서 다른 놈에 이제 컨주게이트 시키는 겁니다. 즉, 바로 옆에 있는 애들끼리는 이런 교환 적분을 했을 때, 즉, 이 전자랑 이 전자 사이에 indistinguishability, 구분 불가능성이 성립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바로 옆이 아니라 시그마 결합이 하나 더 건너 있는 애들은 더 이상 교환 적분이 어떤 값을 갖지 않고 0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이제 테이블 해보시죠. 여기 식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나오죠? H11은 알파. 그 다음에 ES11인데 S11이 1이니까 여기는 2가 남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뭐예요? H12는 베타고요. 빼기 ES12인데 S12는 0이에요. 그래서 그냥 베타만 남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 항렬식을 풀어주게 되면요. 2는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가 나오게 되고요.
그 얘기는 이 에텐의 경우에 에너지 분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두 개가 나오게 되고요. 그때 밑에 놈이 알파 플러스 베타, 위에 놈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보통. 왜냐하면 교환적 부는 보통 음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자까지 채우게 되면 이게 에텐의 분자 오비탈의 호모와 루모를 우리가 찾은 경우에 해당을 합니다. 요 근사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휘켈이라는 사람이 이걸 창안을 해서 휘켈-에모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휘켈-에모 이론의 가정 세 가지가 이렇게 되고 얘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호모와 루모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조금 더 큰 시스템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1, 3 뷰타다이엔을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얘도 역시 시그마 결합은 이렇게 스캐폴드를 이루게 되고요. 조금 더 이제 제대로 써볼까요? 제대로는 아니고 수소까지 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좀 더 이제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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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고요. 여기에 H가 이렇게 붙고 여기에 H가 붙고 여기에 H가 붙고 H, H 이렇게 붙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이거를 이제 시그마 결합으로 나타낸다면 이렇게까지는 다 이제 틀을 이루게 되고 여기에 지금 P, Z 오비탈이 이렇게 4개가 지금 수직한 방향으로 서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의 경우에도 우리가 똑같게 행렬식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만들어 보면 이제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베타 0, 0, 베타 알파 빼기 2, 0, 0, 0, 죄송합니다. 여기 베타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베타 알파 빼기 2, 베타 그 다음에 베타 알파 빼기 2, 0, 0 요게 빵이다 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풀어주게 되면 4개의 에너지 레벨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는 알파 플러스 1.618 베타, 알파 플러스 0.618 베타, 알파 마이너스 0.618 베타, 알파 마이너스 1.618 베타고요.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으니까 4개를 채워서 요게 이제 13뷰타다이엔의 분자 오비탈 모양이 되겠습니다. 호모와 루모에 가까운 그런 분자 오비탈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사이클로뷰타다이엔이에요. 사이클로뷰타다이엔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자, 얘는 어떻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냐면 또 역시 표시를 해보자면 이렇게 생겼고요. H가 하나씩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와 있습니다. 얘가 사이클로뷰타다이엔이고 얘는 이제 요 식을 써보면 자, 앞에 식을 이제 어떻게 썼는지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탄소라고 놓고 1, 2, 3, 4, 1, 2, 3, 4 이렇게 하면 1번, 1번이 만나는 데가 알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번, 2번이 만나는 거. 얘네들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베타를 넣게 되고 1, 3만 돼도 이제 하나 더 멀어져 버렸으니까 여기는 빵이 되는 겁니다. 사이클로뷰타다이엔도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2, 베타, 베타, 알파 마이너스 2, 제로, 베타, 베타,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베타, 알파 마이너스 2. 빵, 빵, 빵인데, 여기 1번이랑 4번이 0이 아니고 베타가 들어갑니다. 왜죠? 1, 2, 3, 4라고 했을 때 1번과 4번도 이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됐죠. 여기서는 이제 멀리 있지만 여기서는 바로 옆에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값이 베타로 0과 베타로 달라지게 됩니다. 얘를 이제 풀어주게 되면 이런 식의 에너지 순위가 나오게 되고요. 알파 플러스 2베타, 알파 마이너스 2베타라고 하는 에너지를 갖습니다. 그래서 4개의 전자를 역시 채워주게 되면 이렇게 전자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컨주게이션 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주로 있는 부분의 분자 오비탈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UV 비즈블 스펙트로스코피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학에서 사용되는 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13뷰타다이엔을 아까 얘기를 했는데 13뷰타다이엔의 경우에는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바뀌는 전이 요 전이에 해당하는
피크를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약 217 나노미터 정도의 파장에서 나오게 되고요. 요게 바로 전자전이의 일종이죠. 전자전이의 일종이고 첫 번째 양자 상태가 이런 형태의 전자 배치를 갖고 들뜬 상태의 양자 상태가 이런 형태의 전자 배치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이 전자가 일로 들뜨는 것처럼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이 에너지가 이 차이에 해당하진 않고요. 왜냐하면 이때의 에너지 준위들이랑 이때의 에너지 준위들이 달라요. 오비탈들의.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 두 개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결국은 이 두 개의 양자 상태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이 217 나노미터라고 하는 파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컨주게이션 계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이 전이가 점점 에너지가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텐이 있고 그 다음에 뷰타다인이 있고 그 다음에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8개짜리가 있다 라고 했을 때 각각이 나타내는 이 UV 비저블 스펙트럼의 피크의 위치가 180 나노미터였다가 217이 됐다가 258이 됐다가 마지막엔 29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람다가 길어진다는 것은 결국 에너지는 HC 나누기 람다니까요. 그 경우에는 에너지가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겠죠. 델타 에너지가 점점 작아진다. 즉, 두 개의 양자 역학 상태 사이의 에너지 차이는 점점 줄어든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컨주게이션 계라고 하는 다원자 분자의 한 가지 특별한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관심이 있는 분자 오비탈들을 상대적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휘켈 분자 오비탈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기력에서 많이 사용되는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야기를 했었고요. 얘들이 이제 스펙트럼이 넓게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다원자 분자의 전자전이 이 분광학은 우리가 넓은 스펙트럼을 주로 얻게 된다. 아주 브로드하고 잘 세밀한 피크들을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가 나타난다는 얘기를 했었죠. 기억이 안 나시면 지난 시간 수업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분자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분자 상호작용에 대해서 양자화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